수업 안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1주차 수업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한 학기에 배울 분류의 이해에서 정한 수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수업 목표는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류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더 어려운 분류 규정, 복잡한 분류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더 기운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분류인가 아닌가, 분류에 대한 이슈인지 아닌지, 또 분류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때도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형별 분류 체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류가 필요한 상황이 여러 가지이고 또 분류표의 이용자의 성향도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류 체계가 한 가지 유형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분류의 유형을 배우지 않으면 지금 많이 사용하는 분류표 또는 어떤 계층 구조의 조직도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분류표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체계이고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서 분류 체계의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분류 체계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적용 부분입니다. 정보 자원을 분석해서 분류표에 따라 분류 기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분류를 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만 정보 자원을 분류하는 대규모 분류 체계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그때그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류표를 통해서 분류된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지식 구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물건을 잘 정리하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범주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능하다고 해도 기존의 여러 사람들,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이나 성과를 종합해서 만든 분류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표마다 별도의 분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미리 알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분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류표의 특징을 알고 그 분류표를 관장하는 그 분류법에 맞추어서 실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류의 필요성, 분류의 원칙이나 유형, 실제 분류에 대한 적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 분류 체계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지, 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류 체계를 활용해서 이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주고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분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응용할 수 있는 높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트랙 로드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기초를 들었고 2학년 1학기에 이제 다시 1학년보다 훨씬 더 많은 전공 수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수업들이 전체적인 로드맵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수업인 분류의 이해는 도서관 정보문화 트랙과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에서 모두 수강하고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통 과목입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또는 디지털과 지식 콘텐츠를 수강하고 분류의 이해를 들으면 이제 2학년의 어떤 기초와 핵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분류의 이해가 이제 뒤로 연결되는 수업은 목록의 이해나 데이터베이스 기초, 시멘틱 데이터 구축론, 메타데이터의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공 수업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지만 정보의 분석이나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목들은 이제 지금 안내한 그런 과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 분류 2의 수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그 분류의 학문적 기반을 위한 기초 이론 학습이 있습니다. 사실 분류 이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뭐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어려운 부분들은 점점 많이 빼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부분을 모르면 그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분류체계 구성 원리에 따른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진 분류표를 하나 만들어 보게 됐죠. 다음으로는 분류표의 시범 작성 그리고 대표 분류표의 실습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류 체계를 직접 만들어서 적용해보고 기존의 분류표를 적용해서 활용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수업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주차별로 조금 더 쪼개보면 이제 1주차에 강의 안내가 있겠죠. 그리고 분류 이론, 분류체계 유형까지 하고 중간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분류체계와 이어서 KDC, DDC 분류 실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매체에 많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적인 내용은 매체와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어떠한 학문적인 내용이나 지적인 예술적인 내용들이 뭐 인쇄 매체에 담겨 있던 디지털 매체에 담겨 있던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뭐 책으로 된 교재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도 있지만 분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분류 체계를 디지털 자원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원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이용되는 그 생태계 속에서 그 분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자원의 분류라는 이름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이론이나 그 분류체계의 유형, 실습한 내용, 디지털 자원의 뭐 분류에 관한 이슈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기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1주차 수업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교수자 소개,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 교수법 및 평가 방식, 교재와 첨부 문헌, 주차별 수업 안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분류 이론 파트에서는 분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분류나 목록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류 수업에서는 그 분류 체계를 구성하는 특정 용어, 분류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쓰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낯설어 하게 되면 앞으로 그 개념을 적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용어들을 소개하고요. 사실 용어는 한 학기 내내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배워가고 그런 용어들의 뜻을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이제 그 분류는 누가 하는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 분류를 어디에 활용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교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분류 체계 부분까지도 이제 교재 부분이 많은데요. 유사한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분류는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만 분류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1, 2, 3번은 우리가 분류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선입견 같은 것이죠.
그런데 4번도 역시 선입견입니다. 어머, 내가 분류체계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 2, 3, 4번이 분류체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모두 다 새롭게 재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모두 다 수업 자료로 나가게 되고요.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간 발표입니다. 동영상 발표로 진행이 되고요. 3분에서 5분 사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 만들면 딱 좋더라고요. 2분 30초나 5분 30초 모두 다 안 됩니다. 3분에서 5분 사이가 되고요. 자, 간단한 분류체계를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 그것의 활용도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되고요. 동료들이 만든 분류체계도 한번 보고 나와 비슷한 주제 또는 아예 다른 주제, 유사한 접근 방식이나 아주 다른 접근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거를 보면 이제 본인의 분류체계를 또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학습자 간, 동료들 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수업이 이제 중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분류 실습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분류법의 특징이나 분류 규정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이를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참고 자료인 한국 10진 분류법이나 주의 10진 분류법을 많이 이제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10진 분류법이 영어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 웹 버전이기 때문에 물론 다 영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사에다가 자동 번역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한국 10진 분류법과 유사한 내용,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DC를 이해하면 이제 구체적인 영어 문장은 단어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구조나 그 전문 용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공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분류하고 여러 가지 분류표를 접하는 과정에서 참 열심히 하면 외국어 실력이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하거나 목록을 할 때 예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참 그 예시들이 저는 전공 용어보다 더 신기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개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개념들로 구성된 자료들을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내용을 분석하고 용어도 정리하고 분류 기호를 부여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꼭 뭐 철자가 영어가 아니더라도 여러 문화의 사고방식을 또 접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 학기 수업 시간에 이제 분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뭐 이론적인 또는 다양한 사례 측면을 모두 다 다룰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좀 재미를 느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분류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분류, 디지털 자원의 분류는 아까 이제 개요 부분에서도 약간 설명을 했는데 디지털 시대라는데 KDC를 쓸 수 있나? 웹 자원에서는 이런 거 안 쓰던데 디지털 자원은 어떻게 분류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정보 기관에서 사실 분류 체계를 다 쓰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목적은 정보를 검색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뭐 현황, 생산 현황, 뭐 통계를 볼 수도 있고 여러 목적인데 그럼 그 분류 체계를 누가 다 만드나 이런 거 궁금해 해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많은 분류 체계를 그러니까 수입 상품을 수입할 때도 관세 품목별로 분류 체계가 다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도 수술 코드가 다 있고 그것이 이제 보험회사로 넘어갈 때도 다 보험 코드가 다 있고 사실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할 때도 그게 다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분류를 별도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분야마다 다 자기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분류라는 것이 가장 그 기초적이면서도 고도의 지적 활동이기도 하고 그 도서관의 자료 분류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안 배워도 다 하는 걸까? 아니면 배워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배워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 이제 대미를 장식할 내가 제안하는 분류체계 또는 분류체계 개선 방안 기말 보고서입니다. 한 학기 동안에 들은 것과 관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짠 하고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수업 시간에 접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분류표를 만들거나 적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이슈를 골라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말 보고서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한 학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기말 보고서를 쓸 때 3월 달에 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로도 성공인 것이고요.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기존의 분류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맞나 틀리나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수업을 다 배우고 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줘야 되고, 저 부분은 기관의 정책이나 주관성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표준화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적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우리 기관의 정보 자료에 맞는, 우리 기관의 이용자에 맞는 그 분류로 조금씩 커스터마이징하고 큐레이션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것,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의 제안점들도 제가 이제 동료 평가를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필터링하고 일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동료 평가를 하는 걸 보고서도 저도 많이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도 한 학기 수업을 충실히 들은 그 경우에 더 충실한 동료 평가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텐데요. 이 이클리스에 쪽지 기능이 있습니다. 메시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이클리스에 접속했을 때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고 뜨게 되겠죠. 그리고 이메일이나 전화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전에 제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학과 전공 트랙 활동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했는데 저랑 이제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제 더 편하게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효과적인 전문 정보원을 찾는 것처럼 이제 제가 제공하는 교육 자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듣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주차에는 강의 안내를 했는데요. 주로 우리 수업 분류에 의해 교과목 개요와 진행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분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